1월 28일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쭉 하락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파동, 즉 5개의 파동이죠. 임펄스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패러럴 채널 상단을 1월 28일에 뚫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이 89K에서 90K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먼저 1단계가 됩니다. 89K에서 90K를 상방으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91.5K에 있는 이 4파동 저점 구간이 있는데 이 고점을 들어 올리면은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오겠죠. 이 눌림목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 봐도 되고, 눌림목이 온 이후에 표상에서 시그널이 떠줬을 때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 봐도 됩니다. 엔저 위기가 비트코인 불장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서 헤이즈의 연준 유동성 가설인데요. 일본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에 미 연방준비제도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서 이거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장기간 이어진 횡보 국면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계기가 나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마인에서 1.86억 달러치의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스테이킹했다고 합니다. 총 비트마인은 232만 8,288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로 약 9조 원 상당의 돈이고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은 암호화폐 투기판 전략을 막으려고 하면은 탈중앙화 소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비탈릭은 지금 중앙화 AI가 이 탈중앙화 코인 시장을 지배하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셜 플랫폼들 보면은 전부 다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탈중화 소셜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 암호화폐가 이 중앙화된 AI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만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데는 비탈릭 부테린의 생각을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중앙화된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화라고 하는 거는 이 AI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AI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나 안티그래비티, 샘 알트먼의 챗 GPT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결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XAI도 있죠. 그런 것들의 지배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왜냐면 기술이 좋으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앙화된 AI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중화 소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탈중앙화에 대한 수요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89K에서 90K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시다시피 하락을 쭉 하다가 이 고점을 들어 올리니까 그 이후에 눌림목이 온 이후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고점을 들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89K에서 90K 구간의 돌파와 함께 91.2K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내려와도 횡보를 좀 치다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91.2K 고가 있죠. 4파동이 만들어진 이 고점을 돌파해주고 나서 침범을 한다면은 숏 포지션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동이 스타트된 고점부터 이 5파동의 끝 지점까지 피보나치를 찍어 보았을 때 되돌림의 382 구간이 정확하게 이 89K에서 90K 구간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피보나치 레벨에도 겹치게 돼요.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고래지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옛날부터 빨간색 고래와 주황색 고래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보라색 고래와 파란색 고래도 같이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을 할 때는 이 갈색 고래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90K 구간 있죠. 매물대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저항 매물대가 강력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뚫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제가 어제 관점방에서도 관점을 올려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89K에서 90K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어야지만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관점을 이렇게 올려드려놨어요. 그래서 코인의기로 텔레그램 관점방 제가 열어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보시면은 링크 남겨놨는데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공동기금 관련해서 마련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공헌 활동 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공동기금을 사회공헌 활동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방향이 잡힌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5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있는데 업비트랑 빗썸이 거의 다 먹고 있죠. 시장 점유율 9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랑 빗썸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전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답다. 이거 그냥 돈 뜯어내겠다는 소리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장외거래소 결정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금융위가 STO 장외거래소의 예비 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금융위는 STO를 중개할 장외거래소 사업권을 어디에 내줄지 심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가 이끄는 두 개의 예비 인가 후보가 있었는데, 이 토큰 증권 장외거래소 사업화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기술적이고 정말 블록체인스러운 것들은 계속해서 보류를 시키는 게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장 난이도긴 해요. 왜냐면은 이 추세가 터졌을 때는 그냥 추세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5파동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이 하락 추세가 끝났으니까 상승 추세가 바로 나온다. 반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 2번 박스권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3번 지금 올라간 게 그냥 페이크였던 거죠. 그대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딜 가든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개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도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고, 여기서도 똑같은데 확률을 보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 하락 5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하락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나와봤자 박스권이라 생각하겠죠. 내려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색 고래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가는 파동 모양을 보면요,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M파동, A, B, C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보시면 매물을 좀 쌓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박스를 좀 많이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박스를 만들면서 올리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도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가 있고, 반등이 오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돈을 써주면은 또 고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서 살짝 반등 주고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 또 박스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패턴을 또 만들다가 저점은 켜주면서 쭉 뽑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89, 90K, 91K 이런 자리를 돌파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라고 보고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파를 강하게 해줬어요. 강하게 해줬는데 91.2K 구간을 하방으로 침범하지도 않을 만큼 쭉 뽑아버린다, 상승을 해버린다, 이러면은 엄청 좋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패턴을 보고 저는 이제 돌파할 때 매수를 들어가든 할 거고요. 만약에 살짝만 91.2K만 돌파했다가 내려온다면은 딱 내려오는 고선관에 숏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매법이 항상 똑같아요. 수렴을 하고 있을 때나 시간을 많이 끌 때,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포지션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찢어졌을 때 있죠. 캔들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포착을 하고, 그땐 사람들이 용기도 없고 확률적으로 많이 머무르질 않아요. 그 가격대에 바로 튀어버리고 X축으로 많이 횡보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차트나 거래소로에 들락날락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살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저는 찢어졌을 때 있죠, 확 찢어졌을 때, 요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수학식을 이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회귀지표인데 찢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단타로 좀 들어가기 좋아요. 이거를 무조건 100%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점, 제 관점과 함께 결합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이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이 지표가 없었더라도요. 근데 여기서 딱 떠주길래 좀 길게 끌고 갔습니다. 요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고, 3파동 저점을 깨고 나서 이 추세 전환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유동성 흡수, 페이크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구간인데, 롱 포지션 시그널이 이렇게 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었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권 매매를 해도 돼요. 이 방법은 엄청 다양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엄청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숏을 들어가고 여기서 뭐 롱을 들어가고 이런 거만 아니면 됩니다. 차라리 박스권
스톱 매매를 하시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반등이 왔을 때 이 고점에서 손절을 걸고 숏을 들어갔으면은 단기적으로 요만큼 좀 먹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죠. 그리고 밴드를 찍고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을 때 롱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자리를 좀 선호하긴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찢어 올려버리면은 제가 숏을 들어간다라고 했던 게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침범을 할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분히 제 관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요 지표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댓글에 그 링크 남겨놨으니까 타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버튼 클릭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